예전에 제가 복지부하고 회의할 때 시민사회에다 그렇게 얘기해라.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전문 이퀄리티도 떨어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밤에 아프면 해결할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들이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교수 한 사람 당직시켜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면은 전공의가 있어서 같이 수술 들어가고 같이 해야 되는데 딸랑 교수 하나 당직시키면 그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 개원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환자 보내지 마세요. 저 혼자 당직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만 치약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치약지가 37개인데 97곳에 대해서 분만 할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지만 분만 치약지 계속 그러면 수를 증가시킬 겁니까? 그럼 옆에는 분만 치약지인데 아닌 데는 지금 할증을 정상 분만료가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행위료만. 그 행위료에 대해서 200% 가산을 줍니다. 그럼 옆에 분도 사정이 비슷한데 그럼 옆에 분은 200%를 못 받죠? 조금 있으면 이 병원도 다 폐업할 위기에 조만간에 닥칠 거거든요. 그러면 분만 치약제를 계속 늘려줄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분만료를 현실화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100건 정도의 분만을 하는 기관이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제에서도 사실은 이 분만 수가만 올려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산부인과를 운영하려면 분만 환자, 부인과 환자 같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산부인과 수가가 사실은 형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폴립 제거라는 이제 혹을 간단한 살혹을 제거하는 거 이게 요도에 생기는 폴립 제거는 14만 8천 원입니다. 산부인과의 작은 경부에 생기는 폴립 제거술은 2만 7천 원입니다. 이게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방광이 튀어나오는 방광물 교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비뇨기과에서 하면 32만 원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방광물을 교정도 하고 전질벽도 같이 교정하는 수술을 하면 16만 원입니다. 같은 수술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가 달라지는 거죠. 외과에서 하는 직장류 교정술은 23만 원입니다. 산부인과는 직장류도 같이 교정하고 후질벽 성형도 같이 해도 19만 원입니다. 근데 외과는 30% 외과 가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수술을 해도 산부인과는 2분의 1 수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수가를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이건 상대가치에 묶여 있어가지고 의협의 상대가치위원회 가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만 치약지 병원이 운영이 되려면 물론 분만 수가 올리는 것도 좋고 분만지 치약지 활증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새 산모들은 정말 내가 내는 돈이 적어지고 국가의 혜택이 적어지면 선택이 더 까다롭습니다. 분만 치약지 아쉬울 때는 거기 가고 응급사항은 거기 가지만 사실은 분만 치약지 가산 줘도 근처에 1시간 있는데 지금 삼척도 분만 치약지지만 삼척에 있는 산모들이 삼척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설 좋은 강릉에 갑니다. 1시간이면 가니까 강릉에 산전치를 받고 거기서 애 낳습니다. 이런 분만 치약지를 아무리 지원을 해도 제도적으로 추가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이 분만 치약제 있는 병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병원 유지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분만 치약지 올해에도 모집을 합니다. 정부에서 시설비 10억 주고 운영비 2억 5천 줄 테니까 신청해라. 예전에 보면 신청하던 병원 다 적자 났습니다. 2군데만 흑자를 하지 여러 군데 시행했는데 다 적자를 냅니다. 이 적자를 내는 거를 지방자치제에서 일본 같은 데는 그 지역 병원을 이용하게 쿠폰을 줍니다. 진찰 쿠폰을 준다든지 그 병원에서 지역 병원에서 나면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같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아무리 좋은 병원도 분만 치약지 병원을 세워도 근사하게 잘 치는 분만 병원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쟁이라 자본주의 국가는 규모의 경쟁만 되면
운영할 수 있지만 그 규모의 경쟁이 도달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모식대를 만들 때 산모식대에 대해서는 특별 가산을 돌라고 산모 그냥 입원 환자 식대가 아니라 산모식을 만들어 돌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식사를 줘야 되는데 시간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기 낳으면 바로 식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산모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주는 식대는 한 끼에 10만 원짜리 식대입니다. 낳는 산모가 적으면 그만큼 원가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만은 사실은 분만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응급실에 대해서 응급가산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24시간 인원과 시설이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가산을 주는 거거든요. 분만 적은데 분만료 이거 인상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치약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분만료 인상도 좋고 그러지만 분만에 대해서는 응급진료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진료로 정의되어 있으면 응급진료에 대한 수가를 줘야 됩니다. 이것도 분만도 응급환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만도 응급실처럼 그렇게 응급환자에 대한 가산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만 치약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수익이 안 나서 분만병원을 운영을 못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병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종합병원에는 분만실을 갖추도록 예전에는 이제 종합병원을 만들려면 산부인과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해야지만 종합병원 허가를 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소한 이 종합병원에서는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다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정부로 않으면 지방자치제에서 운영되는 의료원이라든지 지방자치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는 필수적으로 분만실을 운영하게 한다든지 산부인과를 강제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방법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은 의료사고는 분만을 하면 참 의료사고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성마비가 발생 빈도가 신생아, 출생아 1000명당 2명 내지 5명입니다. 근데 대부분 제일 큰 원인은 조산입니다. 조산. 아기가 미리 나면 성숙하지 않는 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산이 큰 문제지만 또 아기 날 때 주산기 질식에 대해서 뇌성마비가 되는 확률이 7 내지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만 과정에서 뇌성마비가 생겼다는 확률을 생각하면 최근에 배상액이 7억 5천이니까 뇌성마비 한 건당 우리가 위험부담률 분만 한 건당 한 35만 원, 30만 원 정도 배상액이 생깁니다. 근데 분만은 초산, 우리가 분만료 중에 제일 비싼 초산이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 뇌성마비, 다른 의료사고는 제외하고 뇌성마비에 대한 위험률을 치면 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로 따지면 분만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28만 원 받으려고 30만 원 배상액을 생각한다는 건 이건 분만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 특히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물론 불가항력, 예전에 무과실이라 했습니다. 무과실은 사실은 법정 우리가 죄를 물으려면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실이 없는데도 우리가 물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만 100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분만료가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싼 거는 행위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위험 부담률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는 뭐 행위료도 되고 재료비도 되고 기술 난이도도 들어가고 하지만 위험률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위험률에 대한 의료행위의 보상이 거의 미미합니다. 사실은 분만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액만 제대로 책정이 돼도 분만 수가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분만에 대한 위험률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들어야 되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있는데 이런 걸 도입해서 위험률에 대한 책임 보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만 엔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해서 그런 재원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책임보험 성격의 보험을 재정으로 축적해서 보상하면은 의사들이 조금 분만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훨씬 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다른 토론자께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사실은 인구 정책하고 무관할 수 있고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얘기지만 지금의 모자보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 유지를 강요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자녀를 원하도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보험이 되는 걸 환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낙태를 비윤리적 의료 행위로 정의해가지고 처벌하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경과했어요. 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기를 낳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을 도와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돈이 덜 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성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성이 돼야지 결국 임신과 연결이 되는데 성생활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성적 장애, 성생활에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의료보험 제도를 적용시켜서 조금 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임신율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모의 1인실 병실의 급여화는 이거는 저희가 분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병실료인데 이 병실료가 낮게 측정이 된다면 분만병원들은 가장 큰 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정부에서 조금 더 산부인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